안녕하십니까. 김기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특허 비용 지원해주는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시면, 먼저 이제 저희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자료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물론 2020년도 1월 오늘까지 공고된 내용은 저희가 반영을 했으며, 아직 공고가 안 나온 과제에 대해서는 19년도 기준을 자료를 이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가 나온 제도는 저희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아직 공고가 안 나온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가 나올 때 그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특허 비용 지원 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비용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있는 것처럼 지원 기관에서 수혜 업체로 직접 지원금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이제 정책 자금 과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중기청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이 이제 업체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특허 비용 관련해서는 업체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특허법인에서 어떤 특허 관련 일을 했으면 비용은 A라는 특허법인으로 바로 전달이 되며 업체로 돈이 이제 바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허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특허 출원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는 지원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출원을 하면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특허 출원하기 전에 지원 기관에 문의를 해서 어떤 지원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먼저 문의를 한 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 제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과제 종류에는 전국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과제가 있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자금 과제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기청 과제나 뭐 산자부 과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과제임에 비해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특허 비용 지원의 경우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과제가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지원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특허 비용 지원 과제를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과제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특정 지역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따로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특허 비용 지원의 지원금 흐름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정책 자금의 흐름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비용이 흐르는 과정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 경우에는 수혜 업체가 지원 기관에 대해서 먼저 과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과제 신청을 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관련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이 지원 기관은 특허법인으로 하여금 수혜 업체를 위해 가지고 소정의 어떤 특허 출원이라든지 특허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특허법인이 수혜 업체를 위해서 특허 출원이나 특허 분석을 해서 일이 종료가 되면 지원금은 지원 기관에서 특허법인으로
비용이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수혜업체는 이 비용을 직접 받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수혜업체가 과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 경우에 특허법인에 먼저 돈을 주게 됩니다. 먼저 돈을 주고 그리고 특허법인에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끝난 후에 수혜업체는 돈을 지출한 후에 나중에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업체가 과제 신청을 하고 비용을 선지급한 다음에 후에 정산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고 관련되는 세금 계산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특허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먼저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저희 정책자금의 정부 출연금 흐름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각 특허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전라북도를 지역으로 한 과제다 보니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과제입니다. 과제 이름은 전북형 수철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과제는 지금 현재 공고 중 상태이고 신청 마감은 2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개요는 전북에 소재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수출 대표 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은 전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지원 규모는 최대 2,500만 원까지 됩니다. 특히 본 과제는 바우처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외에도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특허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허 외에 상표에 대해서도 이제 비용이 지원이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 신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접수를 하며 전라북도 수출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 여기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공고 중이며 신청 기한은 2월 11일까지니까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제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과제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주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과제는 현재 공고 중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 중 상태에 있다는 거죠. 과제 이름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개 분야, 예를 들어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중 총 14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범주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제조업 및 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과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과 강원도는 1월 달에 1차 지원이 끝이 납니다. 나머지 서울과 부산,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이 부분은 2월 달까지 접수를 받고요. 1차가 끝난 후에는 2차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방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
이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고문상에서는 3차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3차까지 가기 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제는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면 2월달까지 1차 신청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1차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현재 세미나가 특허 비용 지원과 관련된 세미나다 보니 여기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지식재산권 획득에 대한 비용 외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특히 이러한 기술 이전 관련 비용 외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과제니까 이 과제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과제다.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전국적인 과제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제다 보니까 유의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제 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사업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의 어떤 A 업체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그 수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일본의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는 특허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 분석을 해주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본의 위험한 특허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 발견한 위험한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수출을 하거나 또는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면 꼭 한번 이용을 해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제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률이 좀 셉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수출 기업이거나 또는 이제 최소한 전시회 참가 등 수출 준비 중인 기업으로서 특허 3건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조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좀 한 3월달 정도에 아마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작년에 케이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3대1이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커트라인을 잘라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이 매년 좀 변동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변동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이러한 특허 3건 정도와 수출 기업이면 어느 정도 이제 출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2천만 원과 4천만 원은 어떤 과제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법인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업체가 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특허법인이 일을 수행하는 특허법인이 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담 분담금이 있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되는데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은 현물이 20%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10%만 내면 되니까 조금 부담이 작고요. 중소기업은 반대로 현금이 20%, 현물이 10% 이렇습니다. 중견기업은 50%의 분담금이 있고요. 이러한 10% 내지 20%의 분담금을 내고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있던 수출 시 발생하는 특허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상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과제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업체들도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이제 좀 높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제를 꼭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지식재산 보호원에서 하는 과제는 해외 지재권 분장과 관련된 바우처 과제입니다. 이 과제도 바우처 과제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 중에 그 하고자 하는 것을 꼭지를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지재권 분쟁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이나 수출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타입은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금액에 따라서 나누어지고요. 그 바우처 서비스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침해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일본에 있는 어떤 특허가 비슷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일본에 있는 A 특허가 실제 우리 제품과 특허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허 법인으로 하여금 침해 감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침해 감정을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하는 과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경험상 수출을 하다 보면 그 실제로 그 유사 특허라고 저희들이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술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침해 우려가 높은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으면 상당히 그 영업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침해 감정, 이러한 그 서비스 내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해 감정 외에도 방어 전략이라는 꼭지도 있습니다.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특허가 침해 우려가 높아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이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꾸면 침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일본국에 있는 특허를 없앨 수는 없느냐, 이러한 식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다 보니까 과제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조금 높고요. 이러한 과제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위험한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다 보니까 해외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도 꼭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바우처 과제 역시 경쟁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과제는 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특허청 산하단체에서 수행하는 그 과제입니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원과 달리 그 주로 특허 침해 여부 앤드 기술 개발까지도 가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인데 그 과제 종류 중에 보면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있는 것처럼 바우처 산업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입니다. 바우처 과제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과제도 경쟁률이 높고 작년의 경우에도 한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과제가 선정이 되면 바우처 과제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 또는 IP 기반 스타트업 이러한 기업이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그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는 소형 바우처와 중형 바우처가 있고 소형 바우처는 이제 과제비가 500만 원 이내, 중형 바우처는 이제 1,700만 원 이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한계가 있고 중형 바우처는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살펴보시고 어느 업체가 이러한 제한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용 불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이용 불가 서비스는 일반적인 법률, 예를 들어서 형사나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세무회계 서비스, 그리고 사업 신청 전 서비스, IP 출원 수수료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이므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신청은 아마 2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 발급은 3월달부터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부터 바우처 발급이 되고 사용도 당연히 이제 3월달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이런 과제에 대해서 2월달에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특허 전략 개발이라는 특허청 산하 단체는 전국적인 기관이므로 지역적인 제한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 전략 개발에서 하는 두 번째 큰 과제는 IP R&D 전략 개발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IP R&D라고 하는 것은 IP라고 하는 내용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특허 이런 내용이죠. R&D는 말 그대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IP R&D라고 하는 것은 IP, 특허를 이용해서 R&D,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문제가 되는 특허가 있느냐 부분 플러스 기존에 있는 특허를 분석을 해서 제품 개발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좀 긴 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 기간 동안 그 특허를 한 대략 작으면 한 10,000건 정도 분석을 해서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제도 현재 지금 공고 대기 중 상태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시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P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러한 기관 역시 전국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나온 과제 모두 전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지시센터에서 크게 4가지 정도의 과제가 이루어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지역지시센터는 전국적인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시센터에서 진행하는 4가지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제가 좋은 이유는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 대략 한 3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대 3년 정도 지원이 되고 연간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최대 7천만 원이고 3년이니까 총 2억 1천만 원 정도 최대로 지원이 되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7천만 원 전부 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한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 제일 좋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과제의 경우에 일반적인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상표와 관련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이 다 되다 보니까 지원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고 좋은 과제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수출 기업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과제가 특허나 출원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이 과제에서는 외국 출원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PCT라든지 미국으로 나간다든지 일본으로 나간다든지 이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국내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이 글로벌 IP 스타 기업 이 과제가 상당히 괜찮은 과제고 경쟁률도 높고 물론 이게 시도를 해볼 만한 과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가 2월 7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관계로 관심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지시센터에서 주관하는 4가지 과제 중에 그 다음 과제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그냥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특허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실수로 해결한다. 이러한 내용이고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해외 출연이라는 경우에는 2,500만 원, 특허맵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 브랜드 개발인 경우에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과제 역시 하나 중요한 점은 국내 출연 비용은 지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2월 7일부터 수시 접수를 받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 지원을 하시고자 하면 이 과제는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2월 7일이 되면 이때부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지식센터에서 진행하는 세 번째 과제는 IP 디딤돌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이 IP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그리고 예비 창업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제와는 차이가 나고 이 과제도 일정은 동일합니다. 2월 7일부터 수시 접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제를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식센터에서 진행하는 4가지 과제 중 마지막 과제가 IP나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IP나래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허 관련 문제를 보통 IP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허 관련 문제를 극복을 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입니다. 지원 규모는 2,5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과제는 크게 IP 기술 전략. IP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허와 관련된 기술 전략이라는 분류가 있고 IP 경영 전략, 특허와 관련된 경영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P 기술 전략은 예를 들어서 경쟁사는 어떠한 특허를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제라든지 아니면 유망 기술 도출을 하는 이러한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유망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특허 출원 건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러한 대략적인 특허 동향을 토대로 유망 기술을 도출을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유망 기술이 어떤 것인지 또 특허적인 동향은 어떤 것인지라는 부분을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IP 분쟁 예방 이러한 분류도 있습니다. IP라고 하는 것이 특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특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A라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과 관련해서 특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지 특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러한 전략을 도출하는 과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제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으로 되고 이 과제는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스케줄을 보면 2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왔으니까 아마 며칠 있으면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역지식센터라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4가지 특허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도인 글로벌 IP스타 기업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 과제는 2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두 번째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는 2월 7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이 과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나 개인으로 대상을 하고 IP 나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이렇게 대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타겟팅이 되는 기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살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 테크노파크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그 어떤 지점이라고 하나 어떤 지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 테크노파크는 조금 차이 나는 점이 각 지방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제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계획을 보시다시피 유망 기업의 성장 단계별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뭐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요. 이 과제 중에 보면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된 그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국내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제는 그 아직까지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고 아마 곧 공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획득 말고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한 어떤 비용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디자인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뭐 전시회 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소속이긴 한데 대전에서 특화되어서 진행을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스포츠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지원 대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대전, 세종, 충남 소재 스포츠, IT 융복권 관련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0만 원 정도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행이 됐었고 올해도 이제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공고가 안 된 관계로 공고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전국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각 지방별로 그 지점에 따라 있고 각 지방마다 특화된 과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업체가 속한 지역에 테크노파크 과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경기도에서도 이런 그 비용 지원을 하는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지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도 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급 융합개발 지원사업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아직까지 지금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고 전년도 매출이 120 이하 120 이상은 이제 기업이 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이 120억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 지원 한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자료인 관계로 올해 과제가 그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과제가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도 아직까지 공고가 나진 않았는데 작년의 경우에 3월달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과제는 그 타겟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해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원되는 과제 내용 자체가 첫 번째가 산업재산권 특허 관련 비용이고 여기서는 비용이 좀 큽니다. 520만원, 360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좀 크고 특허나 이러한 산업재산권 외에도 규격 인정이라든지 생산 지원,
판로 개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용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제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대기 중 상태이고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달부터 이제 공고가 나올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하는 다양한 과제 중에 소상공인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희망하는 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월달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2월 정도 되면 과제가 공고가 나올 것 같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또 다른 과제인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 사업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개인사업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지금 공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러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이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금형, 모크업, 샘플 제작 등 지원도 가능하니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면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발명협회에서 하는 특허비용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여성발명협회다 보니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에 대해서 출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작품 제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과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올해에 대해서도 4월달 정도에 공고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진행을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천안시에 있는 세라믹 건설 소재 관련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업체가 천안시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이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보시는 것처럼 특허나 인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특허 외에도 시제품이라든지 또는 물성치 분석, 1년 지원 사업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있으니 충북 천안시 소재 기업이면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특허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과제다 보니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2월달부터 공고가 나와서 과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는 아직 대기 중 상태이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말 2월 초 정도 공고가 나왔고 올해도 그때쯤 되면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산지에 있는 마곡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에 대해서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와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공고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도 그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대략 이 정도 시점이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과제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도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지식재산 분리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천에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보시는 것처럼 IP 신생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분류가 있고 IP 일반 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IP 신생기업은 창업 3년 이내, IP 일반 기업은 창업 3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창업 4년 이내 신생기업이 지금
지원 금액이 약간 좀 작은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 그 아직까지 공고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작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달 정도면 이제 과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RAPC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 지식센터, 즉 경기 RAPC에서 지역 특화형 IP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지역별로 특화되어서 진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 안산이라든지 시흥 이쪽에 있는 국가산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 비용을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공고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도 그 비슷한 과제가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비슷한 과제가 있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지금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상당히 많고 이 특허 비용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크게 전국적인 단위로 지원해주는 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시는 용인시라든지 앞서 살펴본 뭐 경기도 또는 뭐 부천, 안양, 마곡산업단지 등등 각 지방별로 진행을 하고 또 따로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에 그 어떤 관련되는 기관에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과제가 그 일종의 출연금과 비슷한 것이어서 뭐 나중에 환불을 한다든지 이자를 낸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꼭 한번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용인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남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만 40세에서의 창업자를 위해서 뭐 특허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과제고 아직까지 올해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오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에서는 뭐 성남 특허은행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그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그 비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성남시 소재에 있는 업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꼭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는 뭐 뷰티 산업 관련 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에 보면 특허 분석 지원이라는 게 있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뭐 디자인 개발 지원, 인정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광주에서도 이러한 지역적인 특화된 과제가 있고 물론 이 과제에 대해서 아직 그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아 저희가 지금 대기 중 상태인데 이러한 과제도 있다는 것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도 있고 이 외에도 대전, 세종, 충남, 스포츠, 융복함 이런 것 있고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뭐 자율주행 실증 관련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과제도 작년에 시행이 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공문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경남의 ICT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지원 사업 또 뭐 고흥에서 하는 뭐 지원 사업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연구센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과제를 지원해주는 과제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전국적인 그 지원 과제도 있고 방금 살펴본 지역별로 진행하는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추천드리는 사항은 먼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과제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과제도 꼭 한번 지원을 해서 꼭 이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불하는 돈도 아니고 뭐 이자를 내는 돈도 아니고 정부 출연금과 비슷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과제다 보니 어떤 뭐 비용이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꼭 지원을 해서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